대대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덕팔. 그는 어려서부터 통째로 책을 외워버리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런 덕팔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덕팔의 과거 급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덕팔이 자네 그래 내일이면 드디어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겐가? 스승님 오셨습니까요?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요. 내 여태까지 수많은 제자를 두었지만 자네처럼 그렇게 적확하게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비범한 재능은 정말로 처음이었다네. 자네 정도라면 분명 시험이란 그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관문에 지나지 않겠는가? 너무 긴장하지만 않으면 수월하게 급제를 할 수가 있을 거니 몸조심히 다녀오시게 이 친구야. 말씀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제가 과거에 급제를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요. 그리하여 이튿날 덕팔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나섰고 며칠의 시간에 걸쳐 걸은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장에 도착을 하였지요. 평소라면 사서오경도 달달 외울 정도의 덕팔이었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니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메, 평소에는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인디 이것이 무슨 일이다냐? 분명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인 것 같은디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구만 참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적어내지 못한 채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시리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온 덕팔. 그의 낙방 소식은 마을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덕팔이 이 친구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낙방이라니. 시험 볼 때 어디 몸이라도 아팠던 겐가 자네? 스승님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고 보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허허 그래 아무리 덕팔이 자네라도 긴장을 하기는 하나 보구만. 사람이란 게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데다가 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하지.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괜찮아질 거라네. 그렇구만요. 역시 처음 도전으로 과거에 급제하려는 것이 저도 모르게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했나 봅니다요. 말씀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덕팔이는 스승님의 말에 위안을 얻고 다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어 다시 한양으로 가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마주한 덕팔이 오메. 작년에야 내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 줄 알았더만 올해도 이러는 것을 보니 이것이 내가 문제였구만 내가. 덕팔이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긴장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시험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자 이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평생을 과거 시험만을 바라보며 노력을 했던 덕팔이었기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는 법.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과거 시험에 매달린 덕팔이는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공부를 하느라 절반 이상 탕진을 하게 되어버렸지요. 덕팔이 자네, 그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생각인가? 스승님 오셨습니까요? 제가 평생 해온 것이 과거 시험 공부밖에 없는데 그래도 올해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자네, 그 정도면 많이 애쓴 것을 내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말이요.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벌써 10년의 세월을 공부만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만 마음을 접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스승님, 그래도 저희 집안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고 오래전 조상님부터 저희 선친까지 전부 다 과거에 급제를 했는디 제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조상님들 볼 면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자네가 혼기도 이미 꽉 찼는디 이러다 아끼는 제자가 관직이고 뭐고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까지 날리고 평생 장가도 못 갈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러는구만. 그러지 말고 자네의 학식은 이미 마을에서도 정평이 나 있으니 차라리 내 뒤를 이어 후진을 양성하는데 힘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은 참말로 감사한디 말입니다. 제가 스승님 말씀대로 올해로 과거도전 10년 차인데
이왕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요, 스승님. 그래, 알았네. 자네 뜻이 그렇다면 거 일단은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함세. 덕팔이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시험에 임한 덕팔이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지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름없이 덕팔이는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낙방을 한 채 시험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인자. 진짜로 끝이구만 끝. 내가 시험장만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하늘이 나에게 관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구만. 덕팔이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스승님이나 마을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에 그는 일단 10년 동안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묵고 가는 주막에 들렀습니다. 덕팔이는 10년의 세월 동안 같은 주막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주막집 주인과 그의 딸 춘심이 역시 그의 사정을 알고 언젠가부터 그의 소식을 기다리곤 했지요. 선비님 오셨구만요. 그래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올해라고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있겠냐? 아주 시험장에만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것이 무슨 병이지 싶구만. 아이고 선비님. 선비님께서 우리 집을 왕래하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디. 인생이 어디 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러워서 그러제 서러워서. 아 모르는 문제면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을 건디. 10년 내내 버젓이 아는 문제를 마주하면서도 그놈의 과거 시험장만 들어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뭐 어찌되었든 춘심이 네가 그리 말하지 않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고 왔구만. 웜에 그럼 선비님. 우리 주막에 오시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훈장질이나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러면 한양에 올 일이 없으니 자연히 그리 되지 않겠냐잉. 덕팔은 그저 시리에 빠진 채 주막의 방에 들어박혀 조용히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대화 상대도 없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술 기운에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방 안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하더니 술상 맞은편에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덕팔이 이 친구야. 나도 한 잔만 주시게. 웜에. 어르신은 뉘십니까요? 그나저나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렸는디 어떻게 여기에 오신 겁니까요? 자네가 보기에 내가 누구 같은가? 나는 말일세 이 지방을 지키고 있는 신령인디. 몇 년 전부터 자꾸 이 마을 당산나무에다가 물을 떠놓고 매일 밤 자네의 과거 합격을 빌어대니 내 이렇게 자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한 번도 신령님께 뭘 빌어본 적이 없는디 도대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요? 아무리 내가 신령이라고는 해도 내 입으로 말을 하긴 그렇고 그나저나 자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 덕팔이 자네 곧 말일세 특별 시험이 있을 터이니 자네 이 주막에 조금만 더 머무는 것이 어떤가? 특별 시험 말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만 가면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올 것이 뻔한디 이번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신령님. 그러니 내가 일이 나타났지 않았겠는가? 이번 시험의 정답은 말일세 갈매기 구이니 그저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신령님? 신령님? 정신을 차려보니 술상을 마주 앉았던 신령님은 안개와 함께 바람같이 사라졌고 덕팔이는 자신이 꿈을 꿨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간밤에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잠에서 깬 덕팔이는 그것이 정말 그저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제대로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막집 딸 춘심이에게 어젯밤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찌된 일인지 춘심이는 덕팔이의 꿈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얼굴에 마치 단풍이 앉은 듯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거춘심이 처자? 그런데 갑자기 우째 얼굴이 그렇게 삘게진단가? 어디 그 몸에서 열이라도 나는 것이요? 이런 일이 참말로 생길지는 몰랐는디. 다름 아니라 거한 3년 전부터 매일같이 우리 동네 당산나무에서 선비님의 합격을 기원했던 것이 저였구만요. 뭐시라? 춘심이 처자가 그랬단 말이요? 지가 어렸을 적부터 선비님을 봐왔는디 매번 시험에 낙방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 끌리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선비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만요.
선비님께서 합격을 하시면 다시는 못 볼 줄 알지만서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었음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이고 나는 여태껏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디 우리 스승님이나 춘심이 처자나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려 내가 책만 보면서 사느라 세상을 보지는 못했구만. 참으로 고맙네 춘심이 처자. 내 어떻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뭐 진짜로 감사하시면 말로 그러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웜에 뭐시라고라? 여태까지 그저 주막집 딸이라고 생각했던 춘심이가 그날따라 여인으로 보이는 덕팔이. 덕팔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인과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산신령님의 말대로 덕팔이 주막에 머무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말로 인원 공석으로 인한 특별시험 공고가 올라왔고 그 소식은 덕팔이 머물고 있는 주막에도 전해졌지요. 춘심아 신령님 말씀대로 진짜 시험이 열리기는 열리는구만.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신령님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건디 이번에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팔씨? 저도 덕팔씨를 오랫동안 봐왔던 만큼 드디어 덕팔씨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 기쁘기 그지 없구만이요. 그 순간 덕팔이는 자신의 일인양 기뻐해주는 춘심이의 얼굴에서 희미한 불안감 역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춘심아,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말이다. 내 제일 먼저 너를 부인으로 맞이하러 이 주막에 다시 들를 테니 너는 그리 알고 여기서 차분히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디. 네 어떻게 생각하냐이? 덕팔씨, 저 같은 주막집 녀식이 어찌 대대로 양반 가문을 지낸 덕팔씨의 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그저 바라만 봤던 덕팔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것만으로도 족합니다요. 하이고 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이? 막말로 내가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춘심이 네가 몇 년 동안 신령님께 빌어준 덕분인디. 이런 마당에 네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너를 찾지 않는다면 내 선비된 자로서 어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덕팔씨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람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저 몸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덕팔이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치러지는 특별 시험답게 시험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였는데요. 시험의 응시자는 해가 지기 전까지 시험에 참가해서 시험관이 보여주는 한자의 뜻을 맞추는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자는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고 매우 생소했기에 누구도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 어느덧 덕팔이의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자, 이자가 무슨 뜻의 글자인지 알아보시겠소? 거시기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말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갈매기 구라는 단어만 되새김질을 하며 시험장에 들어간 덕팔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오니 이번에도 역시 저주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안 된다 이것이 신령님까지 나와서 도와주신 기회인디. 뭐라도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물러갈 수는 없구만. 이 글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딱이 구입니다요. 덕팔이는 시험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이전처럼 생생하게 꿈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제서야 그 한자가 갈매기 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몇 년이나 자신을 위해 신령님께 빌어준 춘심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체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엠병 안 되는 놈은 진짜로 주둥이에 밥을 떠 먹여줘도 굶어 죽는다고. 하이고 춘심이한테 그렇게 약속까지 해놨는디 이 꼬라지로 주막으로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인자 참말로 어째야 쓰냐이. 얼마나 길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한 남성이 슬픔에 빠져 있는 덕팔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거시기 말 좀 묻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진수라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당최 길을 몰라놔서 그러는데 혹시 길을 알고 계실까요잉? 하이고 이번 시험이 해가 질 때까지라고 했는디 참말로 역가정 와서 시험도 못 보고 가게 생겼구만. 시험장은 여 앞으로 길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되구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놓으니까 지금 가면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란께요. 그나저나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이 처음 시험이요? 집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다 보니께 내 그래도 시험 한번 봐보는 것이 평생의 원이라 이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양으로 왔구만이라. 그런 사정이 있었구마이. 거마려 시험장에 가면 시험관이 한자의 뜻을 물어볼 텐디
그 뜻이 갈매기라 갈매기 구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이요. 나는 멍청하게도 그 갈매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똑딱이 구라고 말을 했구만요. 오, 웜에 그런 귀한 정보를 갖다가 생전 처음 보는 나 같은 사람한테 알려줘도 되는 겁니까요? 내 벌써 10년 차 과거를 보는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다가 또 낙방을 하는 것인디 당신을 보니 곧 처음 과거 시험 봤을 때가 생각이 나 알려주는 것이구만요.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말을 한 자리라도 나눈 이상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덕에 다른 사람이 합격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소? 아이고, 선비님. 지가 뭐라고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아 놓았으니 저도 그럼 술이라도 대접 안 할 수가 없제라. 선비님 급한 일이 없으시면 시험장 앞에서 제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내 뭐 갈 데도 마땅히 없고 할 일도 없으니 그럽시다 그럼. 생전 처음 보는 덕팔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한 진수는 덕팔이 알려준 대로 손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갈매기 구이구만요. 아이고 급하게 시험을 치르다 보니 오늘 한 명도 합격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가 했더만 그래도 자네가 처음으로 이자를 맞췄구만. 마침 이제 해도 져가는 것 같고 이걸로 오늘 시험은 마무리해야겠구만. 그런디 말입니다. 시험관님 저 글자가 우리 지역에서는 갈매기를 똑딱이라고 불러서 똑딱이 구라고도 합니다요. 똑딱이라고? 그거 참 재밌는 말이구만. 근데 어째 똑딱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은디?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더라? 웜에 가만 보니까 아까 이것을 똑딱이 구라고 한 사람이 분명 있었는디. 덕팔이라는 선비였나? 그럼 그 사람도 정답을 말한 것이었구만.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와서 어디서 찾는다냐잉? 그 선비님이라면 제가 어디 계시는지 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진수의 재치 있는 대답 덕분에 결국에는 덕팔이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2등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는 마침내 길고 긴 시간 동안 시달렸던 과거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덕팔이는 합격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심아, 아니 이제 인자 부인이라고 불러야겠구만. 내가 말이다. 너랑 했던 약속을 지키러 이렇게 왔구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덕팔이는 춘심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우연같이 발생한 일 같지만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덕팔이의 인성과 마음의 크기가 결국 과거 시험 합격과 춘심이라는 두 개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요? 옛말에 자리이타라고 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남을 돕는 행위가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양에서 크게 장사를 하고 있는 덕만.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점 매석을 통한 사업수단과 그로 인해 축적된 재산을 돈놀이를 통해 불리는 것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한양의 큰손이었지요. 그렇기에 잘 나가는 덕만의 주변에는 항상 같이 일을 하자거나 이런저런 제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덕만이 이 친구야. 내 말이여 이번에 청에 가서 인삼이랑 이것저것 팔러 가는 길에 이번에는 고급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와 볼까 하는데 어째 자네도 생각이 있는가? 아이고 춘삼이 성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님이 들여온다고 하면 저야 언제든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님의 남다른 안목 덕분에 제가 그동안 번 돈이 얼마인디 말이오요. 그려잉 그런 말일세. 이번에는 그동안 조금씩 했던 거랑은 다르게 진짜 한번 크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거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 내 돈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홍배대감한테 돈을 좀 융통할 생각인디. 아 이놈의 홍배대감이 내 청으로 간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보증인을 세워놓고 빌리라고 야단이지 않겠는가? 춘삼이 성님. 다른 곳도 아니고 청으로 가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 사사로운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쩔까요? 그래요 그럼. 내 기분이네. 오늘은 확실하게 내가 낼 테니 기방으로 가자고 덕만이. 덕만이는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사업적으로 일이 있을 땐 항상 기방을 찾곤 했는데요. 바로 기생 향단이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함이었죠. 향단이는 기방에서도 가장 어여쁜 기생이었는데 덕만이는 향단이를 처음 본 이래로 다른 기생들은 전부 마다하고 향단이만을 찾을 정도로 그녀에게 빠지게 되었지요. 자, 향단아. 내 오늘은 너를 위해서 금비녀를 가지고 왔구먼. 이렇게 저를 매번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오실 때마다 이런 비싼 장신구까지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덕만 씨. 허, 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이 정도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겠냐잉. 그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두거라. 참, 생활비는 아직 넉넉하게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덕만 씨가 챙겨주신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나저나 덕만 씨는 참으로 이상하십니다요. 다른 사내들은 보통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오면 항상 저희 몸을 원하곤 하는데 덕만 씨는 벌써 이곳에 온 지 반년 이상 되었는데 어찌 매번 잠만 자고 가시고 한 번도 정을 통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요? 아, 그거야 나는 향단이 네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냐잉? 마음을 얻으면 몸이야 자연히 따라오는 법인 것인데 내가 네 마음을 아직 얻지 못하였는데 그저 껍데기일 뿐인 몸만 취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덕만 씨 같이 잘 나가는 거상이 저 같은 천한 기생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덕만 씨는 참으로 별난 분이십니다요. 그 이후로도 덕만은 꾸준히 향단이에 대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자 여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던 향단이도 점점 덕만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방에 맡겨진 향단이는 기방 주인 선옥의 손에 자라면서 이런저런 기방의 잡다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모가 빛을 발했던 향단이는 본격적으로 기생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향단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간판 기생으로 자리를 잡자 기방 주인 선옥은 향단이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행여 다른 기방에서 향단을 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 우선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하게 통제하였고 향단이의 외출 역시 금지시켰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손님들과 동침할 때가 아니면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기에 덕만이 향단의 마음을 얻은 후 선옥을 찾아갔을 때에도 무엇이라고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향단이를 사고 싶다 이 말입니까요? 거 주인장, 향단이가 기생이라고는 하나 어디 물건도 아닌디 어찌 사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향단이한테 자유를 주고 싶다 이 말이제라. 일단 자유를 얻으면 그 이유는 향단이가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요? 돈을 써서라도 지금 향단이를 기방에서 빼주고 싶다는 말. 덕만 씨가 뭐 향단이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겠는디 말입니다. 향단이는 나한테 있어서 딸이나 마찬가지고 이 기방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그 향단이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어줄 생각이 없구만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안 찾아왔으면 좋겠구만요. 덕만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향단이를 기방에서 빼내어 그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여도 기방 주인 선옥이 저리 버티고 있으니 덕만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았던 덕만이의 인생에도 어느덧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양에서 가장 크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 악명 높은 홍배대감이 예고도 없이 덕만의 집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고 무섭게 홍배대감님께서 거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배대감님 돈은 한 번도 빌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덕만이 자네 다름이 아니라 춘삼이랑 혹시 연락이 닿는가? 춘삼이 성님이라문 거 반년 전에 청에서 물건을 들여온다고 하시면서 가놓고 아직 연락이 없구만요. 생각해보니 돌아올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디 듣고 보니 이상하구만요. 역시 내 그럴 줄 알았구만. 춘삼이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꾸어간 것을 기억하는가? 나도 보통 춘삼이 정도 되는 거상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빌리는 액수가 커놓으니 보증인을 요구했고 그리고 자네가 이번 거래에 보증인으로 세워졌던 것도 말일세.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게나 덕만이. 워메 어르신네? 액수가 다 해서 10만 양이나 됩니까요? 생각해보니 원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성님이니
이번에는 진짜 큰 돈벌이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몫 벌게 해준다며 하기로 한 것인디. 그런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10만 양이라니요, 홍배대감님. 그 금액을 만들려면 제가 여태까지 평생 번 것에 가지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될까 말까인디 말이오요. 뭐 나는 그런 사정 같은 것은 모르겠고 나야 단순히 다음 주까지 춘삼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네에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만. 대감님 조금만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사정 좀 봐주시란께요. 미루는 거야 자네 자유지만 말이요. 미루는 만큼 이자는 더 불어나는 것은 자네도 돈놀이를 해봐서 잘 알 테지. 결국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되어도 춘삼이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덕만이는 모든 것을 팔아 홍배대감에게 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뒤부터의 덕만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가다가도 친구들이나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워 피해 다니기 바빴으며 그의 친구들도 그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구 하나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기는커녕 길에서 보게 되더라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지요. 결국 덕만이는 끼니를 해결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아 굶고 다니기 일쑤였으며 밤이 되면 아무 집이나 몰래 들어가 헛간이나 부엌 등에서 추위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더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 결국에는 나 혼자서 울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만 이것이. 덕만이는 말 그대로 한양의 거상에서 거렁뱅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편 선옥의 감시하에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기생향단이는 자주 오던 덕만이가 벌써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반년 이상이 되자 덕만이의 근황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저기 주인마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어요. 그려 향단아, 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잉? 다름이 아니라 요즘 덕만 씨가 저를 찾아온 지 벌써 반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저를 처음 불러주신 이래로 지금껏 일이 오래 안 찾아오신 적이 없었는데 혹시 덕만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나서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오는구만요. 주인 마님께서는 뭔가 들으신 게 있나 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요. 향단아, 네 내 말 잘 들어야 쓴다잉.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기생을 대하는 방식이구만. 그네들이 겉으로야 이런저런 돈이나 뭐 장신구를 주면서 니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지만 말이여. 절대로 기생들한테 마음까지는 안 주는 것들이 남정네들이구만. 그러니 니 절대로 손님한테는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잉. 그래도 마님,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덕만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라고 하는구만. 거 딱 보면 모르겠냐? 뭐 너보다 더 마음에 드는 기생을 찾았거나 그것이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임자를 찾은 것이지. 그러니 너는 거 덕만 씨한테는 관심 끄고 다른 손님들 받을 준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 아, 알겠습니다, 마님. 향단이는 주인 선옥이의 말을 도저히 믿기는 어려웠으나 따로 덕만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 별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사실 기생집 주인 선옥은 한 달 전 덕만이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후줄근하게 차려입은 덕만이를 보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내 덕만이인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것이 누구여 덕만 씨 아니란가요? 내 옷차림을 보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디 진짜 덕만 씨 맞구마잉. 누군가 했더만 기방 주인장이었구만요. 하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 못했는디. 그런디가 덕만 씨가 하는 일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가요? 그것보다 말이요. 향단이에게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좋지 않아. 당분간 기방에는 가기 힘들 거라고 좀 전해주시겠습니까요? 제가 지금 비록 이런 꼴이 되었지만서도 우습게도 행여 그 아이가 갑자기 발길을 끄는 나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는구만요. 그래도 사람이 갑자기 안 오면 이유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어요. 아, 알겠구만요. 제가 꼭 전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구만요. 선옥이는 행여 향단이가 덕만이의 사정을 알게 된다면 몰래 기방을 나가기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향단이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덕만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분명하다는 둥의 거짓말로 그녀의 관심을 돌렸지요. 그리고 덕만이가 기생집의 발길을 끄는 지 3년.
향단의 인생에도 우연히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영원히 호의호식하며 살 것 같았던 기생집 주인 선옥이 폐렴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향단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런저런 한양의 기생집 주인들이 향단이를 데려가기 위해 연일 그녀를 찾아왔는데요. 향단아, 우리 기방으로만 너가 와주기만 하면 말이다. 네 화대를 이 한양 바닥에서 제일로 높게 쳐줄 뿐만 아니라 니한테는 항상 급할 때 일을 부릴 수 있는 여종도 붙여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것이 어쩌냐잉?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평생을 새장처럼 기생 집안에서 주인마님의 감시하에 갇혀서 살았으니 자유롭게 외출하면서 손님과도 만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것이 조건이라면 말이다, 향단아. 아무 문제 없구만, 참말로. 아, 우리야, 너가 우리 기생집으로 옮겼다고 소문만 나면야 너 한번 보려고 손님들이 몰려들 텐디. 네가 각서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꼭 조건을 지킨다는 각서를 쓸 수 있구만, 향단아. 그리하여 마침내 자유를 손에 넣은 향단이가 다른 기생집으로 옮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덕만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3년이나 덕만이 소식이 끊긴 것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 그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여종 매향이에게 덕만이에 대해 알려주고는 그를 찾아 자신이 다른 기생집으로 옮겼으니 한번 찾아와 주시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향이 덕만이를 찾아 나선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방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 매양아, 덕만 씨를 만나였느냐? 향단이 언니, 덕만 씨를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말이에요. 덕만 씨는 언니를 만나러 올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양아, 너 덕만 씨를 확실히 만난 것이 맞는 것이냐? 내가 아는 덕만 씨라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나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여. 그것이 덕만 씨가 말이에요, 언니. 언니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뭔가 사정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와 달라고 권유를 했지만 지금은 결코 언니를 보러 올 면목이 없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였구만요. 매양은 향단이에게 거의 거짓골로 변한 덕만이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덕만이를 마주친 것도 다른 집에서 덕만이 밥을 구걸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까지도요. 매양의 말을 전부 들은 향단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서 이내 편지를 한 장을 써가지고 와 매향이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수고스럽게 미안한데 매양아, 너 한 번만 다시 가서 덕만 씨를 찾아가. 그냥 말없이 이 편지만 전해주거라. 알겠구만요, 언니.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매향은 다시 한번 덕만이를 만나 향단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덕만은 깜짝 놀라 편지에 적힌 대로 3일 후 밤에 기방으로 찾아가겠다고 매향이에게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3일의 시간이 지나고 한참 향단이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매향이 조용히 향단을 밖으로 불러내었는데요. 언니 덕만 씨가 언니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래? 매양아, 그럼 얼른 내 방으로 모시지 않고 못하는 것이냐?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방의 덕만 씨가 장사할 때 알던 손님들이 많으시다고 들어오시기 부끄럽다며 기방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요. 뭐시라, 이 추운 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향단이 곧장 기방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덕만이 있었습니다. 덕만은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얇디 얇은 옷차림으로 벌벌 떨면서 향단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향단이는 몇 년 만에 덕만이를 마주했음에도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한참을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이것이 몇 년 만이냐, 향단아. 그런디 오늘 너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니. 어찌 그런 무서운 말로 사람을 다 겁을 주는 것이냐잉. 내 그 편지를 읽고 지금까지 아주 잠을 못 잤구만. 덕만 씨가 한낱 기생인 저에게 천하의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한 사랑을 주었는디 그런 덕만 씨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면 내 더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도 천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동으로 내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요. 날이 춥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지요, 덕만 씨. 향단은 덕만이에게 조용히 보자기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 안에는 향단이 그동안 덕만이에게 받았던 돈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태껏 덕만 씨에게 받았던 것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이전처럼 크게 장사를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도 그 정도면 그래도 무엇인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향단아, 내가 참으로 이 꼴이 되어나서 너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 거 말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디. 내가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내 발로 다시 한번 기방에 와서 너를 데리러 올 테니 네 나를 그때까진 기다려 줄 수 있겠냐잉. 그제서야 표정이 없는 향단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붉은 홍조가 띄어졌습니다.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3년도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서 덕만 씨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평생을 기다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 덕만이는 향단이에게 받은 돈과 장신구들을 미천으로 하여 다시 장사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지난 3년을 생각하며 이를 꽉 깨물고 미친 듯이 일에만 매진을 하였고 워낙에 수완이 좋은 덕만이었기에 이전만큼의 큰 부자는 아니지만 몸을 뉘일 수 있는 집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향단이에게 돈을 받은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덕만이는 처음으로 향단이를 만났을 때처럼 잘 차려입고 다시 기방을 찾았지요. 향단이는 자신을 찾아온 덕만이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향단아, 내 약속대로 말이여. 이렇게 니를 데리러 왔구먼.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오셨구만요. 그 후 덕만이는 마침내 향단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향단 역시 기방을 나와 다시는 화류계에 발을 들이지 않고 덕만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부인으로서 내조를 다하며 부족하더라도 서로 현재 가진 것에 만족을 하며 평생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재범 유지 소리를 듣는 과부 선옥의 집에 벌써 3번째 며느리를 찾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덕파리를 워낙에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기 때문에 아들 덕파리에게 시집온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옥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며 1년도 되지 않아 쫓아버렸지요.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가 나간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며느리 매양이 덕파리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구만요. 시집살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방까지 안방 옆에 붙어두시고 부부간의 잠자리까지 간섭을 하시니 제가 어디 제정신으로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우리 집 같은 부잣집에 시집을 와서 나한테 거접시 며느리로 인정을 받을 줄 알았냐잉? 우리 덕파리를 내가 어찌게 키웠는디? 내가 그리 쉽게 인정을 해줄 줄 알았냐 이 말이지. 뭐시라고요? 이거 원. 옥살이를 했으면 했제.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간섭을 하실 거면 며느리가 아니라 여종을 들이셔야제라. 아무튼 지는 내일이라도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님. 하이고 아가. 그라고 말하면 내가 뭐 벌벌 기면서 니를 잡을 줄 알았냐잉? 아 처음 며느리를 내보냈을 때가 힘들었지. 두 번째부터는 이게 흠이라도 되겠냐잉. 그러니까 니 나가고 싶으면 어디 니 맘대로 해봐라. 두 번째 며느리마저 시집살이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나가게 되자 선옥의 집은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고된 시집살이로 입소문을 타게 되어 마을 처자들 모두가 그 집에 시집을 가기를 기피했지요. 그렇기에 돌고 돌아 매파가 가난한 명옥의 집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이고 명옥이 아버지. 내가 말이여거 혼처를 찾아가지고 왔는디. 이것이 참말로 거시기 하구만. 아, 우리 집 사정에 혼담이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 그런디 무엇이 거시기 하다고 그러는가? 다름이 아니고 말이여 그 상대가 우리 마을 그 선옥이 마님네 독자 덕팔이니까 그렇지. 오엄에 그 선옥이 마님네 독자라고 하면 그런디 그 집은 몇 달 전에 그 두 번째 장가를 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께 거시기 하다는 것이제. 그 선옥이 마님이 원체 며느리가 들어오면 쥐잡듯이 잡아놓으니 아 이번에 두 번째 며느리는 한 달도 못 버티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안 합니까요? 그 뒤부터는 마을에 소문이 돌아나서 아무도 거기에 시집을 안 간다고 하는디 혹시 명옥이 생각은 어쩐가 해서 내 이렇게 찾아왔구만요. 우리 명옥이는 평생 남하고 말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의 순둥인디
무슨 수로 그런 혹독한 시댁 살림을 버티겠는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때까지 옆에서 매파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명옥이는 한참 뭔가 고민에 빠진 듯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는데요. 아버지, 가능하면 제가 그 집 며느리로 한번 들어가 볼랍니다. 하이고 명호가 네가 지금 거기가 어딘 줄 안다고 간다고 그러냐? 거기 선옥이 마님이 보통이 아니라는데 네가 무슨 수로 당해내려고? 아, 제가 못 버티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만일 뿐이고, 만에 하나 그 시어머니를 잘 구슬려서 그 부잣집 며느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뒤부터는 우리 집이야 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어찌 봐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요? 그러니 제가 이 기회를 안 잡고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메 명호가. 그려? 네 뜻이 그렇다면. 하이고 우리 집이 가난하니께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구만.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잉 명호가. 그리하여 명옥은 덕파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명옥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는데요. 시댁의 안방은 물론 시어머니 선옥이 차지했지만 굳이 마룻 건너방이나 사랑방을 두고도 선옥은 신방으로 명옥이 부부에게 안방과 미닫이 문으로 맞닿아 있는 방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너네들 방이 내가 지내는 안방하고 붙어 있어야 부를 때도 같은 구들이라 군부를 아낄 수가 있는 것이구만. 너 말이 다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해서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니께 그렇게 명심하고 있어라잉. 하이고 저야 뭐 어머님하고 방이 가까우면 그만큼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으니 너무나 좋구만요, 어머니. 애미야, 다들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말했다가 나갈 때는 옥살이를 했으면 했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니도 뭐 겉으로야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며느리가 되었지만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르니 내 아직 마음속으로까지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구만. 내 지가 명심하겠습니다요, 어머님. 명옥의 신방은 미닫이 문으로 닫혀 있어서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방에서 나는 소리는 전부 전달이 되었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덕파리는 홀 어머니 선옥을 지극정성으로 아꼈기에 밤에 안방에서 선옥의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어머니의 상태를 살핀다면서 안방으로 가버리기 일쑤였지요. 하이고 얼른 거 애가 들어서야 어머님한테 며느리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든지 뭐를 하든지 할 것인디. 서방이라는 양반은 틈만 남은 저라고 어머니 방으로 쪼르르 가버리니 이것이 참말로 쉽지는 않겠구만. 그러는 와중에도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한 방을 쓰게 되어 밤에 재미라도 볼라치면 이번에는 선옥이 그 소리를 듣고 여지없이 명옥이를 방으로 불렀지요. 아이고 애미야. 하이고 내일 비가 올라나 허리가 쑤셔 죽겠으니 내 잠을 통 잘 수가 없구만. 너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얼른 여기 와서 내 허리 좀 주물러 봐라잉. 아, 어머님. 그런데 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아니 니는 지금 시애미가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는디 뭐 그것보다도 급한 일이 있는 것이냐잉? 도대체 니 방에서 뭐를 하고 있는 중인디 그러냐잉? 아, 아니구만요, 어머니. 지금 바로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하이고 허리 한번 주물러 달라는 것에 이렇게 말대꾸를 다 하니 아주 네가 상전이다 상전. 또 어느 날은 소리를 죽이고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하이고 애미야. 아 애미야. 거 목이 다 죽겠구만. 얼른 물 좀 가지고 오너라. 아, 네, 어머님. 지금 갑니다요. 그리하여 명옥은 하는 수 없이 밭에 일하러 나가 있는 덕파리에게 참을 가져다 주면서 덕파리를 밭 옆에 있는 물레방앗간으로 불렀는데요. 거 참 먹고 얼른 일을 다시 시작해도 일이 많아나서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디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 물레 방앗간으로 나를 다 불렀단가? 볼일은 무슨 볼일이겠습니까? 내 당신한테 시집 오고 지금까지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정을 통한 적이 한 손가락으로 꼽겠구만. 이것이 무슨 부부 사이입니까요? 농사일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지금 우리 부부의 일이 더 시급하니께 가만히 좀 있어 보시란께요. 명옥은 집에서는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정을 통할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남편에게 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핑계삼아 눈치를 봐가며 남편과 운우지정을 나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선옥의 눈치를 보며 답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덕파리는 일이 피곤했는지
자리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져 코를 골며 잠을 잤고 명옥이 역시 고된 시집살림에 눈이 스르륵 감기려는 찰나 안방에서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후 가느다란 선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웜에 지금 어머님께서 혼자 울고 계시다냐? 자, 잠깐만. 이것이 우는 소리가 아니구만 우는 소리가. 다음 날이 되어 선옥이 동네 친구 집에 간다며 외출한 사이 명옥은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 조용히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뒤져보았지요. 장롱 깊숙한 곳까지 뒤진 명옥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헝겊에 소중하게 쌓여있는 한 자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아이고, 역시 그랬구만 그랬어. 내 이제야 뭔가 방법이 보이는구만. 그제서야 명옥은 시집 후 처음으로 이제야 뭔가 실마리를 찾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지요. 이후 명옥은 외출하고 돌아온 시어머니 선옥에게 살갑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요. 어머님 거 말숙이 아주머님네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래 애미야. 그나저나 니는 저녁 준비랑 내가 시켜놓은 손빨래랑 다 맞춰놓은 것이냐? 아이고 그러면요 어머님. 이제는 그래도 다행히 일이 손에 좀 익은 것 같구만요. 일을 싸게만 하면 어디에 쓰겄냐잉. 제대로 야물딱지게 해야 그것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란데 니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오늘따라 어째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그러냐잉 징그럽게? 좋은 일은 무슨요 어머님. 그나저나 어머님 거 왜 밤에 허리가 계속해서 쑤시고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접고를 잘하는 어르신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허리 전문이시라. 저희 친정집 옆에 살던 과부 아주머니도 그분이 한번 다녀가면 그렇게 아팠던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칭찬이 자자하셨는데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이놈의 허리를 제대로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나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이놈의 허리 땜시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는디. 그리하여 명옥은 3.15 장이 서는 날 허리를 잘 만진다는 춘삼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남편 덕팔이와 함께 장에 가자며 집을 나섰습니다. 명옥은 한참을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덕팔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아이고 서방님 거 지가 어머님한테 장을 볼 돈을 받아오는 것을 깜빡해버렸구만요. 무엇이라? 역가정 왔는디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란가? 수고스럽게 무슨 서방님까지 집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서방님은 말이어요. 장터에 있는 국밥집에 먼저 가셔서 국밥 한 그릇 하고 계시면 제가 후딱 어머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국밥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시구려 마누라. 명옥이 집으로 오니 아니나 다를까 명옥의 예상대로 집 마당에서부터 어머니의 정을 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소리의 출처를 확인한 명옥이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확 열어 제꼈지요. 워메 거에? 애미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다. 하이고 아이고 어머님. 지가 집에 뭘 놔두고 온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러 온 것인데 이런 줄도 모르고 실례했구만요. 선옥이와 춘삼이가 정을 나누는 것을 봐버린 명옥이 그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다시 장터로 가는 길에 명옥의 얼굴에는 왠지 미소가 가득했지요. 그리고 시간은 저녁이 되어 장터에서 명옥과 덕팔이 돌아왔을 때는 집 어디에서도 선옥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며느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만 선옥은 민망함에 며느리 보기가 부끄러워 집을 나가고 만 것이었지요. 선옥이 집을 나간 지 사흘 후 명옥은 선옥이 자주 놀러 다니던 같은 마을 친구 말숙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말숙의 집으로 가 선옥을 모시러 갔지요. 뭔 일이 있었는지 누구 시어머니가 이유는 말 안 하면서 집에는 죽어도 안 가겄다고 계속 우리 집에서 버티는 통에 아주 큰일이었구만. 그나저나 뭔 일이 있었냐잉 명호가? 일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머니. 어머님께서 집에서만 계시니 적적해서 그랬던 것 같구만요. 어머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저도 그렇지만 서방님이 어머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아주 버티고 있습니다요. 이러다가 참말로 큰일 나겄다니까요. 웜에 우리 덕팔이가 말이여? 그럼 내가 얼른 돌아가야지 하는 수 없구만.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그 뒤부터는 명옥을 볼 낯이 없어. 명옥이 앞에만 서면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설설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옥은 시어머니 선옥을 더욱더 극진하게 모셨지요. 거하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 춘삼 씨가 내 허리를 봐주러 왔던 날 네가 봤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좀 말을 안 해줬으면 하는구만. 네 얼굴 보기도 부끄럽지만 말이여. 행여나 말이 새어나갈까 그게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다 참말로. 어머님 어떤 것을 말씀하신대요? 그날 제가 본 것은 춘삼이 아재가 어머니 허리를 주물러주고 있는 것밖에 못 봤는디 말이어요. 그려. 애미야. 내가 참말로 시애미가 되어나가지고 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만. 인자부터는 말이다. 너네 방도 마루 건너방으로 좀 옮기고. 아, 애미 니도 얼른 애기를 만들 준비를 해야지 않겠냐. 내 그동안 참말로 미안했구만 애미야. 아니 며느라.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명옥은 신방을 건너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신혼생활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며 며느리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명옥이는 장날이 될 때마다 덕팔이와 함께 장터에 가기 전에 춘삼이를 불러 어머니의 허리를 봐주는 것을 잊지 않고 챙겨주었다고 하네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 두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덕팔, 동생의 이름은 덕만이었지요. 형인 덕팔은 심성이 착하고 부침성이 좋아 사람들을 잘 따랐으며 반면에 동생 덕만은 머리가 좋고 상황 파악이 빨랐습니다. 불행하게도 형제의 부모님은 형제들에게 작은 초가집만 하나 남겨둔 채로 돌아가셨기에 그들은 서로를 돌보며 마을 이 집 저 집을 돌며 품삯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거들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덕팔아 덕만아 거 잘들 지내고 있었냐잉? 흥섭이 아재 오셨습니까요?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실까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밭에다가 고추씨를 뿌려야 걷는디 너네들 내일 일 없으면 그거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내 품삯은 제대로 쳐줄 테니 말이오. 아이고 흥섭이 아재 일이라면 제일 먼저 도와드려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려. 그나저나 덕팔아 덕만아 거 너네 아직 저녁 안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건너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잉. 그 아줌마가 너네 좋아하는 나물이랑 국이랑 해서 이것저것 많이 차려놨다고 너네들 보고 얼른 건너오라는구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옆집에 사는 흥섭이를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덕만이 덕팔이 형제를 가족처럼 챙겨주었기에 그들의 생활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형제는 성인이 되었지요. 흥섭이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잉. 그려. 내 새끼들 갑자기 뭔 할 말이 있다고 이라고 둘이 찾아왔단가잉. 저랑 동생 덕만이가 이제 다 컸다 보니 마을을 벗어나 세상을 경험해 볼까 하는디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흥섭이 어르신한테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요. 오면 뭐시라고야? 아이고 그래도 너네들이 원체 일을 잘해줘놔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말로 든든했는디 생각해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구마잉. 그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한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중에 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럼 너희들 언제 떠나려고 그러냐잉? 내일 모레 날이 밝는 대로 떠날까 생각합니다요. 뭐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자식처럼 아껴주셨는디 그중에서도 어르신이 이웃에서 항상 부모님같이 저희를 잘 챙겨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너네들이 이제는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오늘은 내 특별히 마누라한테 거 고깃국이라도 끓이라고 할 테니까 너네들 거 저녁이랑 묵고 가라잉. 흥섭이는 평소 자식같이 여기던 덕팔이 덕만이 형제들이 마을을 떠난다는 말에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덕팔 덕만 형제가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 형제에게 건네주며 무사를 빌었지요. 그리하여 두 형제는 마을을 떠나 세상을 구경해 보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본래 살고 있었던 곳이 워낙에 외진 마을이었기에 이틀 정도 숲길을 헤쳐 길을 계속하여 걷다 보니 두 형제는 갈림길 위에 세워져 있는 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덕팔이 성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이오. 이 이정표를 기점으로 성님하고 나랑 다른 길을 가보는 것은 어쩔까 싶은디요. 그래요 덕만이 네 말대로 이왕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이니 완전히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만. 그러면 성님, 나는 요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구만요. 네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요 서쪽으로 한번 가볼란다. 그러면 덕만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겠냐?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열심히 살아보고 오늘로부터 딱 3년 후에 집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말이오. 그거 괜찮은 생각 같구마잉. 그러면 3년 동안 무탈하게 지내시란께요, 성님. 그래요. 니도 몸 조심히 지내고 정 못 참겠다 싶으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도 되니께. 그래 알고 3년 후에 집에서 건강하게 보자잉. 형 덕팔이와 동생 덕만이는 그 이정표를 기점으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간 형 덕팔이는 계속 길을 걷다 보니 한마을 귀퉁이에서 이런저런 소반을 만드는 장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장인의 소반을 만드는 손놀림에 덕팔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웜에 이런 상을 만드는 기술은 얼마나 걸려야 배울 수 있단가요? 아이고 참말로 대단하구만. 왜 자네 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뭐 다른 것을 몰라도 밥상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구만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거시기 한디 지한테도 이런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밑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그동안 들어온 사람이 몇 되었는디. 이게 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아 놓으니께. 다들 반년도 못 버티고 그만뒀구만. 요즘 사람들은 원체 인내심이 없어나서 말이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제자를 받고 있지 않구만.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세경도 받지 않고 모습처럼 어떤 허드렛 일이든 전보할 테니 저를 한번 지켜보시고 일을 한번 가르쳐 볼만 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거둬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려 뭐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뭐 나한테도 어찌되었든 손은 없겠구만. 그리하여 덕팔이는 그 소반 만드는 장인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갖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부터 착실하고 우직한 성격이었던 덕팔이는 스승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아무런 불만도 말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머슴살이를 자처하였지요. 덕팔의 스승님 역시도 그런 덕팔이 마음에 들었는지 약속보다도 빠른 덕팔이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이런저런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요. 스승님, 제가 이제 슬슬 고향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말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요. 그래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며 기술을 배운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구마잉.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왔는디 자네처럼 이렇게 끝까지 버텨준 사람이 없었구만.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덕팔이.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요? 3년 동안 스승님의 소반 만드는 기술을 바로 옆에서 계속 볼 수가 있어서 참말로 좋았구만요. 그 말이라도 못함은 그나저나 이제 자네 정도 실력이 되면 처음 자네가 우리 집에 왔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 밥은 굶지는 않을 건디. 그것이 자네 소원이었단가? 밥 굶지 않는 것이? 저보다도 제 동생 놈을 평생 배 굶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요. 저희 형제 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보살펴 주기는 했는디 그래도 어려울 때는 종종 밥도 굶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상관이 없었는디 제 동생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구만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동생을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괜히 마음이 시큰시큰해질 때가 있습니다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놓으니 그런 말을 했었구만. 내 정신 좀 봐라. 그럼 말이다. 덕팔아 내 너에게 선물 하나를 주마. 여기 잠깐만 있어봐라. 덕팔의 스승님은 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더니 이내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소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반이 우리 조부 때부터 내려온 소반인디 말이다. 아나야 나이를 묵을 만큼 묵었고 이것을 전해줄 가족도 없으니 유일하게 내 기술을 다 전수받은 너한테 이것을 물려주고 싶구만. 스승님, 이것이 앞만 봐도 그저 평범해 보이는 소반인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까? 너가 이 소반만 있으면 앞으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구만. 이 소반 위에 말이다. 이렇게 빈 밥공기를 하나 올려놓고 밥공기의 옆을 숟가락으로 툭 치게 되면 말이다. 밥공기 안에 쌀밥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신묘한 소반이구만. 오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디 스승님, 이런 귀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덕팔이 자네라면 분명히 나보다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만. 거 작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시게나. 생전 처음 보는 신묘한 소반을 스승님께 하사받은 덕팔이. 그는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동생 덕만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로는 꼬박 이틀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덕팔이는 벌써부터 동생 덕만이에게 소반을 자랑할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게만 느껴졌지요. 허허, 덕만이 녀석 이것을 보면 아주 놀라서 나자빠지겠지? 가만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인자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확실하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제라도 보답을 할 수 있겠구만. 태양은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고 한참을 길을 걸었던 덕팔이는 운이 좋게도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이고 이를 어쩌까잉. 거 손님 참말로 미안한디 말이여요. 하루 묵고 갈 방은 있는디. 지금 마침 딱 밥이 떨어져 나서 어떻게 저녁할 거리가 없는디 말이여요. 지금부터 밥을 한다고 해도 솔찬히 시간이 걸릴 건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요? 주모 뭐 걱정할 것 없구만요. 밥은 되었고 찬거리나 있으시면 좀 내어주시구려. 먼 길을 다니시는 분이라. 거 주먹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보구만이라. 네 그러면 바로 국거리랑 좀 해서 준비를 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소잉. 주모가 부엌으로 가서 찬거리를 가지러 가려는 순간 덕팔이는 조용히 스승님께 받은 신묘한 소반과 빈 밥공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 배웠던 것처럼 수저로 밥공기를 탁하고 치더니 워메 저것이 지금 무엇이다냐? 거 빈 밥공기에서 밥이 지금 나온 것이다냐? 이것이 참말로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오호라, 가만 보니 이것이 나한테는 일생의 기회구만 기회.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안내를 받은 덕팔이는 하루 종일 걸은 탓인지 피곤이 밀려와 일찍 잠을 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자리에 누우려는 찰나 갑자기 주모가 술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모 이것이 갑자기 무슨 술상이란가요? 나는 거 이런 것은 부탁한 적이 없는디 말이어요. 아따거 손님한테 밥이 없어나서 저녁 식사도 제대로 대접을 못했는디. 아 그러면 대신에 술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이것이 우리 주막에서 특별히 담근 술인께 한번 자셔보시구랴. 네 이것은 돈을 안 받을 테니께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드시고 빈상은 문 밖으로만 내어주시면 되겠소잉. 뭐시라 주모 그것이 참말이란가? 하이고 여 주모가 인심이 아주 넉넉하시구마이.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마시는 술 때문이었을까요? 주모가 내어준 술을 한 잔 마신 순간 술 기운이 올라오더니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한 졸음이 쏟아져서 이내 덕팔이는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덕팔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으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어제 피곤했는지 술을 마시자마자 언제 제가 잠에 빠졌는지도 모르게 잤구만요. 덕분에 푹 잤습니다. 그나저나 진짜로 주대는 지불 안 해도 됩니까요? 거 술이야. 지가 대접을 하고 싶어서 드린 것인디. 어떻게 손님한테 돈을 바꿨습니까? 손님 같은 사람한테는 참말로 마음 같아서는 꼭 숙박비도 안 받고 싶은디.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구만요. 그렇게 주막을 나서고 3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된 덕팔이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었던 흥섭이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메 이것이 누구요? 덕팔이 내 새끼 덕팔이가 돌아왔구마잉. 그나저나 덕만이는 어딜 가고 혼자 이렇게 왔냐잉. 어르신 그동안 건강히 계셨습니까요? 덕만이도 곧 머지않아 마을로 돌아올 겁니다요 어르신. 그나저나 제가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디 말이어요. 어르신 이것 한번 보셔야 하시구만요. 덕팔이는 소반을 꺼내면서 흥섭이에게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소반이 거 밥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반이란 말이요.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하기는 한단 말인가?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는디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밥 공기에다가 숟가락으로 툭 치면 뭐시요? 이것이 이럴 리가 없는디. 허허, 덕팔이 이 친구야. 자네는 워낙에 착해가지고 사람을 잘 믿어서 그것이 탈이구만. 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가? 완전 사기꾼한테 당해버린 것 같은디 말이오. 분명 어제 주막에서 밥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반에서 밥이 만들어지지 않자 당황한 덕팔이.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것이 분명히 주막에서 했을 때만 해도 문제없이 되었는데 참말로 이상하구만. 이럴 리가 없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가 주막에서 나와서 숲길을 걷다가 어디를 부딪혀가지고 고장이 나버린 거 아니오? 원매 그런 거면 내 스승님 볼 면목이 없는데 어째 아냐이. 스승님께 하사받은 귀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까지 나오는 덕팔. 집에서 한참을 울고 있던 와중에 마침 동생 덕만이 역시도 약속대로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성님, 하이고 덕파리 성님, 지도 인자 돌아왔구만이라. 이것이 얼마만이여 참말로. 하이고 덕만아, 니 진짜로 고생 많았다이. 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이. 제가 성님하고 헤어지고 말이오요. 3년 전 형 덕팔이와 헤어지고 동쪽으로 간 덕만이는 우연찮게도 각종 방망이를 깎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머슴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그 노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해내면서 어깨 너머로 각종 방망이 깎는 기술을 배웠지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버렸구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가 봐야 쓰겄습니다. 그려 시간이라는 것이 일하고 빠르구만 덕만아. 여태 나같이 엄한 스승 아래서 기술 배우느라고 참말로 고생이 많았다.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한 해를 넘겼던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3년이나 끈덕지게 내 옆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구만. 그나저나 니는 인자 고향에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잉? 지야 다른 것보다 우리 성님 곁에서 스승님한테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궁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님이 워낙에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 제가 옆에서 같이 살면서 꼭 지켜주고 싶구만요. 허, 그렇구마잉. 니 잠깐만 있어봐라. 네가 떠나기 전에 거 기념으로다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가 있구먼. 웜에 스승님 이것이 무슨 방망이란가요? 이것이 나도 우리 스승님께 하사받은 방망이인데 참으로 신묘한 힘이 담겨있는 방망이구만. 이 방망이가 말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데다가 주인의 명령이라면 뭐든지 따르는 그런 방망이인디. 분명 앞으로 네가 네 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만. 이런 귀한 것을 참말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스승님? 이렇게 해서 나는 스승님한테 내 명령을 따르는 그런 신기한 방망이를 하사 받았구만이라. 그런디 성님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는디 얼굴이 우째 그렇게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있었단가요? 덕만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오. 덕팔이는 동생 덕만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덕팔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덕만이는 한참을 깊은 생각을 하더니 형 덕팔이에게 며칠 전 머물렀던 주막의 위치를 물어보았지요. 분명히 형의 소반은 주막에서 바꿔치기를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한 덕만. 그는 형 덕팔이 머물렀던 주막으로 바로 찾아간 후 하룻밤 머물다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주모 앞에서 스승님께 하사받은 방망이를 자랑하였지요. 이번에도 역시 방망이를 보고 눈이 돌아가는 주모. 그녀는 밤이 되어 또 다시 술상을 들고 찾아왔지요. 아까 저녁을 변변찮게 대접한 것 같아서 술이나 한잔 하시고 주무시라고 간단하게 술상을 봐왔구만요. 이것이 우리 주막에서 직접 담근 것인디 술값은 안 받을 테니께 다 드시고 남은 문 밖으로 술상이나 내어주시구려. 하이고 저 같은 나그네한테 이런 술상까지. 이거 내 여기를 와가지고 참말로 호사를 다 누리구만요. 덕만이는 주모가 내어주는 술이 의심스러워 술을 마시는 척만 하고 몰래 버린 후에 빈 상을 문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빈 술상을 보고 확실하게 덕만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주모는 바꿔치기 할 방망이를 하나 들고는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덕만이 머물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덕만이 가지고 온 방망이와 자신의 방망이를 바꿔치기를 하려는 순간 워메 이것이 다 무엇이단가? 하이고 나죽네 나죽어. 역시 그랬구만. 내가 방망이에다가 누구든 방망이를 훔치려는 마음으로 만지는 자는 사정없이 치라고 명령을 내려놓았는디 주모가 딱 걸렸구만. 딱 걸렸소. 그라면 며칠 전에 우리 성님 소반을 바꿔치기 한 것도 역시 주모가 맞는 것이지? 소반이라뇨?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란가요?
그 방망이가 하도 신기해서 한번 만지러 온 것인데 괜히 생사람 잡지 마시구려. 하이고 며칠 전 우리 성님이 쌀밥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소반을 갖다가 주모 당신이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왔는디 이라고 시치미를 떼시는구만.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말이오. 내 이 방망이한테 지금 소반을 바꿔치기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치라고 명령을 한번 내려볼 텐디. 방망이가 누구를 향하는지 우리 한번 재미지게 봐보자고잉. 워엄에 잠깐만이라. 알겠구만요 알겠어. 지가 잘못했는께. 거 지발 목숨만은 살려주시란께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덕만이는 형 덕팔이 도둑맞았던 신묘한 소반을 마침내 되찾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덕팔이와 덕만이 형제는 소반과 방망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을 한 결과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반을 집 마루 위에 두기로 하였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밥을 얻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는 소반 옆에 두어 누구든 방망이와 소반을 훔쳐가려는 마음으로 만지는 자는 힘껏 치라고 명령을 내려놓았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것을 탐하지 않았기에 이후 방망이가 움직이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옛말에 반포보은이라 하여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덕팔 덕만 형제에게 있어서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자신을 키워준 부모이고 형제처럼 느껴졌기에 신묘한 소반을 얻고도 마을 사람들에게 어렸을 적 받았던 은혜를 보답한다는 이야기가 잘 들어맞는 사자성어 같이 느껴지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